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가자 지구 전역을 점령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 분쟁이 재점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정세 짚어봅니다.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시원한 여름 복장으로 오셨어요. 네. 출장도 다녀오셨죠? 네, 지난달에 갔다 예, 왔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지난 2023년 10월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었죠? 10월 7일이죠. 2024년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기습 공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첩보가 계속 있었어요. 하마스가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첩보를 예. 뭐 이스라엘의 이집트도 알려줬고요. 그 이스라엘 정부 당국에서도 하부 관리들이 계속 경고를 올렸는데 네. 채택을 안 했죠.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정보를 아는 건 많아도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빙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타냐후 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 상황을 보면 또 그것도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우리 앞으로 경제 발전에 더 힘쓰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유화책을 베일을 썼나요? 네, 유화책을 썼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얘네들이 그럴 거 아니다라고 이걸 약간 우습게봤죠. 근데 이제 10월 7일에 공격을 들어왔고, 네.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게 보통 하마스가 그동안 공격은 로켓포 쏘면 예. 뭐 이스라엘이 다시 거기다 맞받아서 때리고 하는 게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직접 네. 영토를 침공을 했죠. 예, 예.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뭐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세웠다는 AI 방벽 예. 15분 만에 무력화시키고 네. 그냥 들어와서 마을 22개 정도를 점령하고 주민을 1,2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질을 251명을 끌고 왔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9.11 이후에 거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판 9.11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9.11의 20배라고 그랬어요. 20배. 예,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이 당한 그 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느끼겠죠. 9.11의 20배다. 그래서 이거는 하마스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고 이 단어 자체를 갖다가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마스가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뭐 강간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네. 하마스가 사람을 죽이고 하마스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잡아가고 하마스가 아이들을 죽이고 하마스가 여성을 성폭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집어넣으면서 주어를 넣으면서 그래요? 이렇게 그랬었죠. 그게 이제 2023년 10월 7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야, 이게 막 지상군이 들어와 가지고 네. 1250명을 죽이고 250명을 납치해 가고 그렇죠.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뭐 당한 입장을 건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 충분히 그 감정을 이해하죠. 자, 근데 네. 하마스가 왜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반격해 올 거를 알았는데 그걸로 이스라엘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여러 예.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확인이 많이 되지 않지만 예.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마스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인데 네. 못 이길 건 뻔한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래서 사실 하마스가 투입했던 병력들이 정예 병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신참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과격하게 흥분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거기에 고무가 돼가지고 필요 이상의 짓을 많이 했다. 아, 어느 정도 치고 빠지려 그랬는데 네, 보니까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 속수무책 당하니까 네. 조금 더 많이 하고 왔다. 신나게 하고 온 거죠. 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예. 약을 먹은 거 아니냐. 약 먹고 애들이 네. 막 저기 공격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약을 먹었다라는 쪽도 있고, 근데 뭐 이스라엘 경찰 쪽에서는 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중동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10월 7일 왜 그 전쟁이 일어났냐를 보면은요, 네. 그 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체 아랍어를 쓰는 아랍 사람들을 수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밖에 안 되는데 네. 이 2%가
98%를 믿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진짜 덤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2% 얘네들을 상대하지 말고 일단 네. 우리가 98%하고 친해지자. 98%하고 친해지면 2%가 98%를 믿고 우리한테 덤비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98%가 우리하고 이미 친해졌으니까. 예, 예. 그래서 역으로 이건 소위 말해서 네탄야후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탄야후 총리가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우디고. 그 중에 이제 예. 가장 대어가 사우디입니다. 예, UAE하고도 했고 바레인하고도 했고 예, 여러 나라들하고 생각보다 했거든요. 성공을 하니까 이제 사우디만 하면 되는데 사우디도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싶어해요. 네. 근데 사우디가 내거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예. 그리고 이제 난제네요. 네, 아니 근데 난제인데요. 예. 많은 부분에서 사우디가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해결을 불가능한 예, 그 이스라엘이 시나리오 아니에요? 성의만 보이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사우디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우디와 국교를 맺기 위해서 해결을 하려면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파타 정권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예, 예. 하마스는 일단은 뭐 제껴놓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하마스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 상황들이 그 전쟁이 나기 9월달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손을 못 잡게 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낙동강 오리알 되겠다.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공격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2개월 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됐는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 점령하겠다 공개 천명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지금 일단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양측의 휴전 협상이 깨졌어요. 근데 휴전 협상이 깨졌는데 3월 달에도 깨졌거든요. 근데 3월 달보다 지금 깨진 게 더 안 좋은 게 일단 3월 달에 하마스가 제시한 조건에 없던 게 네. 이번 협상에는 있었어요. 그게 뭐죠? 뭐냐면 하마스가 굉장히 무리한 조건을 했는데 예. 니네들이 잡아간 우리 병사들 풀어주라. 근데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내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했던 병사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 죽이고 그 멀쩡한 사람들 많이 죽인 애들을 잡았는데 테러리스트를 잡았는데. 걔네들 풀어준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예.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결국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서는 아랍 22개 국가들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영국도 올 9월 달에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 압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지금 승인하겠다고 나오고 있고요. 예. 아랍 국가들은 22개국이 역시 그 9월 달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위기감 느끼죠. 그거 네.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두 국가는 무슨 두 국가 해법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은 국제사회가 거의 모범 답안처럼 내놓는 팔레스타인 해결책이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네. 그건 싫거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인질들도 잡혀 있고.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처음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스라엘 가자를 전체를 점령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예. 그런데 이제 반대가 많으니까 일단은 가자시라는 게 있거든요. 예. 북쪽에 가자시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를 일단 다시 들어가서 저기를 점령하겠다. 그래서 하마스를 뽑아내겠다.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약간 말을 수위를 낮춰서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가자를 점령해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마스를 끝내겠다. 섬멸하기 위해서다. 예, 끝내고 우리는 거기를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 통치하려는 게 통치하는 게 아니다. 하마스 제거 목적이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랍 국가들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아랍 예. 국가들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9월달에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하마스 니네 때문에 안 되니까 니네 지금 무기 다 내려놔. 그리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내려놔.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예, 예. 예. 근데 본래는 가자시 그 부분만 하려 그랬는데 이렇게 전역으로 들어가겠다. 아니요, 전체를 하려고 그랬죠. 전체. 예. 예, 전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스라엘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지금 무슨 전쟁을 또 하냐. 지금 우리 인질을 빨리 구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자시 정도로 해서 네. 그 하마스를 섬멸하는 요 정도로 후퇴를 한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그리고 예. 그 대신 거기에서 지금 그동안 공격 안 했던 지역이 예. 인질이 잡혀 있을지 모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까지도 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질이 한 50명 잡혀 있는데 반 이상은 죽은 것 같고요. 생존 인질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거든요. 인질을 죽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면 뭐 거기 뭐 제대로 안 먹여가지고 죽였거나 뭐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모르지만. 이제 하마스가 계속 지금 최근에 그 인질 2명 이 영상을 봤어요. 저도. 보여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엔 네타냐후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예,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흔들릴 사람이었으면 진짜 흔들렸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국민들은 아니죠.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나서 지금 풀어내야지 지금 전쟁을 어떻게 또 하느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리처럼 상비군이 아니거든요. 예. 상비군이 해가지고 군대에 더 얼마 있고 이렇게 아니라 예비군 체제로 가는데 예. 예.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예비군으로 가는데 지금 전쟁이 2년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앵커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상비군이라 그 예비군이라면 지금 하다가 방송하다가 지금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군복 입고 총 들고? 이스라엘이라면은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경제 쪽에서 펑크가 나잖아요. 저 등골이 서늘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은 예. 야 전쟁하기 힘들다 지금. 병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 네타냐후하고 참모총장하고 좀 입장이 네. 달랐던 거네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모총장은 너무 현실을 잘 아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네. 지금 상비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비군으로 가는데 언제 또 병력을 계속 이걸 투입하느냐. 지금 이미 이스라엘군에도 지쳐 있는데. 피로감이 누적됐군요. 예.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이 참모총장이요. 먼저 네. 참모총장이 마을을 안 들어서 잘라서 새로 임명한 총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 참모총장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대 상황이 그렇지 않다. 전쟁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약간은 축소를 했어요. 말도 좀 낮추고. 예, 네, 예. 그렇지만 아무튼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네타냐후 총리가 한 행동을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게 끝날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뭐 가자 지구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막 되게 우려하고 정말 열악하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열악한 거예요? 지금? 외교적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다 물건을 팔던 곳에 국방 예를 들면 무기에 관계된 부품 파는 나라들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못하게 그거 금지시키겠다.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갖고 올 때 스페인 항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아오거든요. 네. 항구 못 쓰게 하겠다. 어. 예, 모두 지금 그리고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에 여행 많이 갑니다. 예, 예. 이스라엘 사람 안 받겠다. 예. 자기네 네. 수익이 줄어드는데도 네, 안 하겠다. 국제사회가 지금 이스라엘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것도 좀 위기감을 느낄 텐데. 네. 자,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일본도 그래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논의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래요? 네. 아까 뭐 영국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거 나 어떡하지 하는데 사실 관건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이게 공식 발표 같지는 않고 미 언론 보도가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교수님 좀 의구심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 막 진짜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국제 분쟁에서 좀 빠지겠다. 방위비 너희가 알아서 해라. 거의 이거잖아요. 그리고 중동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왜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엔 절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가의 핵심 지지자들이 그 지도층들이 예. 뭐 배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 안 하기로 한 건데 왜 이스라엘이 끌려가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막 욕하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미스터리인데 예.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음모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어제 오늘 이제 확인한 건데요. 네. 온라인 상에는 뭐가 돌아다니냐면 그 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미국의 주요 정계 인사들이 약점이 잡혀 있다. 누구한테요?
그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뭐 정보 모사드 쪽에 모사드 네, 그 잡혀 무서운 있어서. 모사드한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그중에 나오는 게 앱스타인이라는 그 예, 감옥에서 죽은 앱스타인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모사드의 하나의 그 좋은 끈앞풀이었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갖은 정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끼어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도 앱스타인 파일에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일단 나오는 앱스타인 트럼프 하면 우리가 이게 추문에 관계될 것 같은데 네. 추문이죠. 추문이죠. 그 예. 미성년자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예.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뭐 이렇게 카드 왔다 갔다 하고 사진 같이 찍은 걸 보여줬어요. 옛날 사진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SNS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쪽에서 흘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가자 들어갈 거니까 반대하지 마시오.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 그랬다라는 음모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엄청 네. 젊던데 네. 저 그 사진 보니까 아주 옛날 사진이죠. 예. 정말 내가 보기엔 30살 뭐 이 정도 맞습니다. 30대 초중반 상당히 예. 젊었을 때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이거 왜 이러지 그런 걸 계속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SNS 상에서는 그런 지금 아주 장문의 글과 굉장히 그럴싸한 글들이 그 주어가 누구냐면 네. 이스라엘 정보 관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근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예. 마가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왜 미국이 이렇게 끼어드느냐.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뭐 가타부타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지 왜 그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크게 구도로 보면 네.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일단은 뭐 손을 잡고 있는 거 한 배를 탄 그런 모양새고 네. 나머지 국제사회 대부분은 좀 다른 입장이고 네, 이제 이렇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캐나다가 그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에서 35%로 바로. 그럼 이게 어떻게 귀결될까요? 금방 끝날 문제 같지는 그런데 지금 않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찬성하는 예를 들어 영국의 총리의 발언들도 쭉 보면은요. 예. 핵심은 뭐냐면 나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너 자꾸만 가자 지역에 인도적인 지원도 막고 사람들 굶어 죽고 이게 뭐냐. 뭐 그냥 민간인 폭격해가지고 네. 민간인까지 죽이고. 예. 예. 그러니까 총리 당신 계속 그러면 그럼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겠다. 그런 뉘앙스인가요? 예, 그런 뉘앙스가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이라도 가자 지역에 인도적인 지원을 다시 활발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음식도 가게 하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인도적 지원하는 건 너무 심하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네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가면은 9월 달에는 글쎄요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두 국가 해법이 나올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많은 나라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안보리를 통과 못 하겠죠. 미국이 반대.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민이에요. 우리도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네요. 그럼요. 일본도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전체적인 국제사회 여론은 어쨌든 미국, 이스라엘 그쪽과 다른데 네. 야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전처럼 미국이 국제사회 룰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난 남의 일이 아니었군요. 저 네네. 되게 먼 일인 줄 아닙니다. 먼 일 아닙니다. 자, 그쪽 이제 중동 지역 주변국들 동향도 관심입니다.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제외하고요. 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또 뭐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 같은 무장 정파들까지 입장이 다 다를 것 다르죠. 같아요. 그 중동에 있는 그 국가들이나 무장 정파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은 22개국이거든요.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해서요. 예. 22개국에서는 확실하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해서 밀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 네. 총회에서. 이란도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이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그동안 지원해왔던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국가 안에 국가잖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예. 그러니까 이들은 그 가자 지역에 일단은 휴전이 제일 중요하죠. 휴전이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는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게 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12월 말까지 무기 다 내려놔라.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들 이란이 후원했던 세력들이 무기를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나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정부가 무기 내려놔라. 예. 그리고 하마스도 아랍 국가들이 무기 내려놔라.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아주 그림이 아랍 국가들이 원하게 생긴다면 네. 헤즈볼라가 무력화가 되고 예. 하마스가 무력화가 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랍 국가들은. 지금 이란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란은 당연히 반대죠. 예. 이란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헤즈볼라 무장 해제 반대죠. 그렇죠. 예. 이란은 다른 건 다 없어도요. 이란이 제일 살리고 싶은 건 헤즈볼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관건이 될 거고. 근데 이란 되게 입지는 약화돼 있잖아요. 입지는 약화돼 있지만 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포기는 하지 않는 거고요. 네. 절대 포기하지도 못할 거고요. 현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란이 완전히 정부 체제가 바뀌고 바뀐다면 몰라도 네. 현재 이란 정부 권력 체제에서는 헤즈볼라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79년부터 끈끈이 이어온 혁명의 정신을 포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절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그거는. 예,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국민들은 어느 정도 그좀 지원하지 않길 바래요. 국민들은. 그래요. 예. 사실 이란 국민들도 그 내재적으로는 엄청나게 변화를 바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좋긴 한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진짜 우리가 배고프다. 그렇죠. 그 돈 좀 우리한테 써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 이란 여성들의 대학원 뭐라 그럴까요? 나온 비율이 그렇게 높대요. 예.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특징이요. 예.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여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은 과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수학과는 그래도 여성들이 꽤 있는데 우리 예. 공과 대학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동 국가들에서 한 50% 됩니다. 여성 비율이. 여성 비율이 대단해요.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냐 이거죠. 저는 항상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는 사실은 이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똑똑하고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외국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요. 네. 한국에도 이란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요. 예. 한국 너무 살기 좋다. 네, 좋죠. 그 여성도 존중해주고. 네, 한국에서 네. 살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국교 정상화 협상도 일단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중동 질서 재편할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 등 아랍 국가 포함시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선조거든요. 예. 예, 이게 아브라함에서 이 세 종교가 다 나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협정의 이름이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오. 네, 아랍어로는 이브라힘이고요. 예,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브라힘. 예.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뭐 이슬람교 우리가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같지 않느냐. 우리 선조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했고 그걸 이제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 가 이스라엘과 백악관에서 손을 잡았죠. 트럼프 일기 때. 네. 예, 거기에 이제 한 나라만 더 들어오면 돼요. 가장 중요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군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궁극적으로는 협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지도자, 국가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차갑게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들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슴으로 가슴이 생각하죠. 뜨거워요. 네. 네. 그러니까 계산을 튕겨 보면은 이스라엘과 손잡는 게 국가적으로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뭔 소리냐? 아무리 이득이 있어도 우리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민간인을 저렇게 죽이는데 네. 우리 우리 나하고 같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 저렇게 괴롭히는데 내 형제들인데 네. 그걸 다투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발도 못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심장. 예. 국민들은 심장이 먼저다. 예, 그리고 국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절대 손 못 잡는다. 그래요? 그건 못 박은 거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교수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랬을 때 그 미치는 글로벌 에너지라든지 글로벌 경제 이 악영향이 만만치 않죠.
근데 생각보다요. 그래요? 생각보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세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막 만약에 100으로 논다면 한 10% 정도. 예, 그런데 이제 그 10%도 어디서 많이 되겠냐면 네. 예멘 후티 반군이지 않습니까? 예. 후티가 가자 휴전이 되면은 공격하지 않겠다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물류가 지금 그쪽으로 못 가거든요. 예. 그래서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거. 예, 이게 이제 물류비가 올라가는 그게 많이 그 가장 큰 정도군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이란과의 분쟁하고는 뭐 그거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란과의 분쟁은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예. 석유 수입의 70% 중에 99%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니까요.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중심으로 한 중동 분쟁 이것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휴전입니다. 네. 예, 휴전이 돼야죠. 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그리고 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네. 관건이죠. 그러니까 휴전이 된 다음에 유엔 총회가 있는 것과 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 총회 됐을 때 더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휴전이 되지 않으면 9월 달에 많은 나라들이 준비하는 대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요. 예,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선언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그거를 원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건데 국제사회는 그래도 인정하는 걸로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인정하되 받아낼 수 있는 어떤 그 교환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대 정책을 취해야겠다, 못 들어오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스라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고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받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앞으로 그 9월 유엔 총회까지 상당히 많은 외교적 압박을 받을 거예요.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